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D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Q8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I'm putting away my pride. I don't care who's wrong or right. Oh, somehow you got me so magnetized and I love it. You bring all my dark to light. I used to be jaded, testing my patience. Some people who walked in and out of my life, but you is so different. This time I'm all in it. Thoughts of the future of you crystallized. Now you're breaking down my walls. I've never found love with no ego. You're stitching up my scars. Forever's just the start. Yeah, here we go. No e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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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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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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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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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w you're breaking down my walls. I've never found love with no ego. 일단 이 아우디 Q8 차량 2018년도에 1세대가 출시한 후에 현재까지 판매 중인 쿠페형 타입의 준대형급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2020년 4월에 공식 출시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뭐 저희 평범한 사람들 아마 작년 5월경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21년식 Q8 차량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는 SQ8도 지금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촬영했던 RSQ8 고성능 모델까지 출시해서 판매 중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시승하는 이 Q8 차량 작년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2100대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판매량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아우디 모델 중에 세 번째로 판매량이 높은 모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당연히 1위는 A6입니다. A6 판매량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2, 3위 판매량이 그렇게 차이폭이 적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 모델 라인업 중에서도 뭐 세 번째로 높은 판매량이면 그래도 인기가 없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세 트림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 TDI 모델의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 뒤를 이제 45 TDI 모델의 판매량이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솔린 그리고 고성능 모델 라인업들의 판매량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Q8 작년 판매 트림을 기준으로 보면 이 디젤 라인업 엔진 모델들의 판매량이 주 판매량 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개인적으로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이 준대형 쿠페, 그러니까 쿠페형 스타일이라고 하면 뭐 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보통 쿠페형이라고 하면 약간 이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혹은 이제 외형 디자인 쪽에 그것 때문에 이제 차량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50 TDI가 디젤 엔진이 적용된 일반 라인 트림으로 볼 때는 가장 고성능이거든요. 뭐 물론 가장 고성능인 SQ8 TDI 모델이 있기는 있는데 그 차량은 사실상 재고가 그렇게 많이 있는 차량도 아니고, 뭐 재민 PD한테 물어보니까 생산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만나기 힘든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50 TDI가 그런 부분 때문에 판매량이 좀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의외인 건 가솔린 모델 판매량 비중이 이게 높지 않은 게 좀 의외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5 TDI랑 50 TDI의 이제
재고가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작년에 시승했던 RS-Q8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기를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전시장 촬영했을 때도 기간이 꽤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대기를 걸어서 현재까지도 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재고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판매량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다음 달이나 이번 달, 이게 지금 영상 업로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5월 정도 되면 완전히 해소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우디, 그러니까 모기업으로 보면 폭스바겐, 아우디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 중에서는 반도체 수급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슈 문제가 그래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빠르게 대응이 돼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Q8 뿐만 아니고 다른 차종들도 반도체 이슈 때문에 조금 생산량이 좀 줄었던 부분도 이제 거의 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Q8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인데 공식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억 880만 원의 공식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공식 프로모션 혜택, 공식입니다. 4% 정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는 아우디 파이낸셜을 사용했을 경우에 공식 프로모션이 4%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로 별도로 추가 할인 혜택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재민 PD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트림의 모델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쿼트로 그냥 베이직 모델인데, 그 모델과 가격 차이를 좀 살펴보면 약 8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Q8 모델에서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50 TDI와 비교를 해보면 약 12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0만 원이면 사실상 적게 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1200만 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해요. 1000만 원 안쪽으로 좀 차이가 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는데, 사실상 제가 잠시 후에 실내 옵션 하면서 50 TDI 모델이랑 가격 차이를 좀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옵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게 없어요, 거의. 이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격 차이는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가격 차이는 지난번 Q7 모델과도 똑같은 가격 차이로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7, Q8. 근데 Q7과 Q8으로 보면 이 Q8 차량이 좀 더 비쌉니다. 한 400만 원 정도가 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Q8 45 TDI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3.0L V6 디젤 직분사 터보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8단 팁트로닉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31마력, 최대 토크 51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제로백 수치는 7.1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26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우디 모델 V6 디젤 엔진이 적용된 모델들은 전 모델 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기본 구동 방식은 쿼트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저번에 지난번 Q7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었던 다이나믹 올 스티어링 휠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코너링 할 때 그래도 조금 도움을 많이 주는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QA 차량도 약간은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 공차 중량은 2.3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10.2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열 실내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트림을 확인해 보시면 내추럴 파인 그레인 애쉬 인레이 그리고 블랙 헤드라인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 헤드라이닝은 이 상단 루프 쪽이 지금 어두운 톤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레이 부분은 이쪽입니다. 대시보드 하단 쪽 그리고 센터 터널 측면 쪽에 지금 들어가 있고, 도어 트림 측면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톤의 나무 결이 좀 느껴지는 디자인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버추얼 콕핏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구성도 아우디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항상 언급드리지만 이 계기판의 가장 큰 장점은 시인성 부분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이 계기판 뒷 배경 자체를 블랙 색상으로 처리해 놓은 데다가 이 화이트 색상의 폰트를 이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그래픽 구현하는 부분도 상당히 부드럽게 좀 움직여주기 때문에 프리미엄 3사 차량들 다 시승을 해봤지만 계기판은 아우디가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급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 구성에서 좌우측 온도와 연료 게이지 그리고 상단 지금 여기 지금 꺼져 있는데 이렇게 비상 깜빡이 들어오죠. 저렇게 별도의 이 디스플레이 창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단은 A6, SUV는 Q7부터 이 계기판 구성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밑에 하이 트림 모델들 같은 경우는 좌측 온도와 연료 게이지 그리고 상단 디스플레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버추얼 콕핏 계기판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상단에는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 조명 관련 버튼 타입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버튼 타입 구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고 이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느낌을 줘요. 이게 사실 이 버튼 타입 이 디자인도 상급 모델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단은 A6, SUV는 Q7부터 이 버튼 타입의 헤드라이트랑 이제 안개등 조작하는 버튼류 구성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이제 하위 트림 모델들은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는 특별한 구성은 없고, 뭐 이쪽은 거의 아우디처럼 이제 공통적인 이 창문을 조작하는 거와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작하는 버튼 구성이고요. 이 도어 트림 쪽에는 이쪽에 메모리 시트를 저장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는 총 2개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중앙 제어 락 장치 버튼은 운전석과 조수석 측면 쪽에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크리켓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전동 방식이고요. 메모리는 좀 전에 설명했지만 총 2개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착자감은 제가 작년에 이 QA 시승했을 때 시트가 상당히 편안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 시트가 편안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쿠션감도 조금 느껴지는 타입이라서 착자를 했을 때 그리고 운전을 하거나 그리고 주행을 했을 때 느껴보면 상당히 편안한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트의 조금 아쉬운 점은, 이거는 아우디 모델들은 어떻게 보면 다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시트가 이제 전동 시트의 구성이긴 한데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건 사이 서포트가 없어요. 지난번에 Q5 시승했을 때는 사이 서포트가 있었거든요. 가격이 이게 훨씬 비싼데 일단 사이 서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이 서포트가 없어서 가장 아쉬움이 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3스포크 다기능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아우디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모델에도 사용하는 이 스티어링 휠 구성이고요. 휠 두께는 항상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얇게 적용이 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이 조작 방식, 요거는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지금 빠진 건데, 원래는 전동 타입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재 시승차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수동 타입의 스티어링 휠 조작 방식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인데, 사실상 이거는 지난번 Q7 그리고 하위 트림인 Q5 시승했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패들 시프트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안쪽 컬럼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뭐 이런 구성은 괜찮네요. 그리고 방향지 시동 컬럼 끝에는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이지야 지금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단은 10.1인치, 하단은 8.6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작동 방식, 아우디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햅틱 피드백 방식입니다. 살짝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진동까지 올라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MMI 컨트롤러는 지난번 시승했던 Q7 모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는데,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봐도 구성도 지난번 Q7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하단 디스플레이는 포전 타입의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 요 아이콘들이 좀 보이는데, 이 차량도 주차 보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는 등사로 저속주행 장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기본적으로 포전 시스템이 들어가면 1열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이 버튼을 누르면 스티어링의 열선은 이쪽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향제 기능, 싱크는 요 좌우 독립을 맞추는 거죠, 온도를. 그리고 이너라이저 기능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발밑 온도도 별도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방향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방향제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제는 카트리지 교환 방식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일단은 먼저 눈에 띄네요. 드라이브 셀렉트는 오프로드,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이렇게 총 4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해주고요. 볼까요?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이 차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스펜션까지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행을 해야 되니까 승차감으로 두죠. 그 하단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ADAS 시스템을 또 이렇게 별도로 좀 바로가기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카메라죠. 주차 보조 시스템에는 이 서라운드 뷰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 탑뷰가 주차를 할 때 정말 편리합니다. 여기 옆에는 요 이제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를 이제 바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우측에 있는 건 ADAS 시스템,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가기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는 볼륨 키죠. 그리고 전자식 변속기, 하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 센터 콘솔은 안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USB 타입C 포트로 저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콘솔 사이즈는 차량 크기에 비하면 그냥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단 루프에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기본이죠. 기본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실내 옵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50 TDI 모델과 옵션 그리고 구성 차이를 좀 비교를 해 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파워트레인 성능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단 50 TDI 같은 경우는 286마력에 약 61토크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러면 45 TDI 모델에 비해서
출력이 한 50마력 정도, 55마력 정도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크는 거의 10kg 포스미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로백이 7.1초에서 6.1초까지 당겨집니다. 그리고 안전 최고 속도도 241km까지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에서 좀 차이가 커요.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크게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서스펜션이 뭐 현재 모델도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에다가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별로의 차이점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50TDI로 넘어가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아우디 에어 서스펜션 드라이브 모드별로 폭도 괜찮고 무엇보다 승차감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우디 에어 서스펜션, 저도 작년에 SUV 모델들 많이 시승했지만 일단 승차감으로 보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게 차이가 커요. 댐핑 컨트롤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이제 모드별로 좀 차이는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워트레인 쪽 구성, 그리고 쪽 구성에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옵션 구성에서의 차이점, 지금 리스트를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발코나 나파 가죽 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과 실내 옵션 구성으로 보면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큰데 이게 이제 차량 가격에서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1200만 원이면 에어 서스펜션이 비싼가? 스피커랑 에어 서스펜션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1200만 원의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50TDI가 45TDI 모델보다는 출력과 이 승차감 쪽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은 그렇죠. 사운드 시스템은 기본 아우디 시스템보다는 일단은 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상당히 좋은 음질을 좀 들려주는 거는 맞거든요. 그 외에 가죽 부분에서는 크게 뭐 그렇죠. 나파 가죽이랑 발코나 이 가죽 구성이 들어가면은 고급감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오늘 이 45TDI도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스웨이드 재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TDI와 45TDI의 이 가격 차이, 그리고 옵션 구성과 파워트레인 구성에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속방 스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모델 전륜, 후륜, 5링크 타입의 멀티링크, 거기에다가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승차감으로 세팅을 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참 희한하네요.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은 편안합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시승했던 5링크 타입의 멀티링크 구조, 제가 시승했던 차량들 대부분이 현재 세팅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QA45TDI 모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시승했던 차량들이랑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 하면, 보통 이 멀티링크 들어가 있으면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 살짝의 이 전후 바운싱을 만들어주면서 이 편안함을 좀 끌어주는 세팅으로 좀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현재 QA 모델 같은 경우는 정확히 따지면 예전에 시승했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아우디 모델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륜 쪽에 내려갈 때 살짝은 이 가라앉는 느낌이 살짝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살짝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라고 일단은 먼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멀티링크 구조이긴 하지만 차량이 워낙 덩치가 있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차량 무게감으로 살짝 눌러주는 기분이 좀 나는데 요 기분 때문에 승차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조금 잘못 생각하면 에어 서스펜션처럼 내려가는 것 같아 라는 느낌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승차감으로 놨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이 서스펜션을 좀 만들어주기 때문에 승차감적으로는 만족도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당히 살짝 단단한 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편안합니다. 일단은 이거 가격대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좀 드는 건지 아무래도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의 역할이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작년에 시승했던 A750 TDI도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상당히 큰 매력이 있었던 이 시스템이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게 살짝 이렇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으로 이 차량을 바운싱을 살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편합니다. 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그러면 여기서 승차감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이게 주행 느낌으로는 스트로크가 살짝 짧아진 기분이 나요. 여기 넘어가면 여기도 확실하게 차이가 있군요. 일단 좀 전에 승차감으로 놨을 때는 살짝은 가라앉는 느낌을 주는 그런 기분을 만으로도 승차감이 좋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현재 이 다이나믹으로 놨을 경우에는 스트로크를 살짝 짧게 가져가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좀 탄탄하게 받아주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드별로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좀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을 정말 잘 만들어 놨네요. 이거 지난번 A750 TDI 시승했을 때도 제가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간 모델 나쁘지 않다, 좋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좀 격하게 넘어가 보면 좀 전에 승차감 모드로 놨을 때보다 좀 받아주는 게 달라졌어요. 넘어갔을 때 턱턱 걸리는 느낌이 나요. 그만큼 스트로크를 좀 짧게 잡아주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그러니까 모드별로의 주행 성능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앞에 코너거든요. 탄탄하게 받아줘요. 전자식 변속기 우측으로 밀면 수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한번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이나믹으로 오니까 확실히 방지턱 넘어갔을 때 이 탄탄함이 확실하게 올라오네요. 내리고 여기서 이게 자동으로 변속이 되네요. 그래서 방지턱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속을 했을 때 느낌을 보면 사실 이 패들 시프트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지난번 Q7 모델이랑도 같은 느낌인데 일단 고속으로 올리면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 변속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 제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패들 시프트로 좀 더 조금만 더 빼서 변속을 해야지 하면 일단 변속을 그때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 제어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가속 페달을 급전개했을 때 일단 차량이 워낙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소위 말해 이렇게 팍 튀어나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부드럽게 이제 속도를 올려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이 커다란 덩치를 빠르게 좀 밀어주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대형급, 그렇죠, 무게도 상당히 높은 모델인데 이런 준대형급 모델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충분한 가속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전반적으로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이 QA 차량에는 상당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똑같은 모델 트림, 그러니까 Q7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그거랑 Q8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요 모델들이랑 차이점은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파워트레인 구성에서는.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이 모드별로 이 주행 느낌을 좀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좀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그러면 Q8을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400만원 정도 아마 차이 날 건데 그 가격이면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뭐
수긍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Q7과 Q8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Q7만 3열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3열 시트가 정말 나는 필요해, 그러면 이제 Q7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3열 시트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준대형급 Q7, Q8 중에 뭘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Q8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그 차이나는 가격에 대한 이 성능, 저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매력이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 자체가 괜찮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차감이 좀 부드러운 타입에 속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성능에서 좀 더 달리기 성능까지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시면 50TDI가 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저도 실내 옵션 구성, 이 전체적인 승차감과 파워트레인 성능을 좀 이렇게 느껴보고 나니까 50TDI 판매량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하지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기는 한데,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Q8 45 TDI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사실상 이 패들 시프트가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수동으로 빼서 초반에 출발할 때만 사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럭슬, 자동으로 변속이 되죠. 와, 안정감이, 이야. 일단 터널 끝날 때 속도를 보면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속도보다 1km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냥 딱 기준으로 삼는 속도에 맞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아직 편집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Q7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지난번 시승했던 모델과 저 터널 구간 한번 속도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슬, 자동으로 변속이 되죠.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좀 전에 가속 성능, 코너링 가속 성능 테스트 때 제가 언급을 했을 텐데,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해 놓으면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조금 탄탄하게 가져가죠. 그러니까 짧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좀 변경이 돼서 이 주행 안정감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차량의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바로 이제 코너가 시작되는 구간인데, 지금 나와서 이렇게 코너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돌아나가는 이 주행 특성을 좀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세팅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준대형급 덩치가 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조향 각도, 그리고 이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이 좌우 롤이 조금씩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봤을 때 현재 이 Q8 차량 이런 세팅 값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좀 잡아주는 그런 세팅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고속 주행을 해도 상당히 편안하게 정말 흔들림 없이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장점을 가진 차량이다,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Q8 45 TDI 모델입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전형적인 아우디 패밀리룩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램프의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디 모델들 상급 트림, 상급 트림이라고 하면 A6와 Q7 이상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모델들에 적용된, 그렇죠, A6는 정확히 보면 이 형상의 디자인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A7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우디 모델 중에 적용된 헤드램프 디자인 중에 가장 이쁩니다. 이게 다이나믹 턴 시그널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순차 점등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아우디 모델들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헤드램프 디자인과 이 전면 그릴, 여기까지 디자인 구성이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RS-Q8 모델 간략하게 전시장에 방문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익스테리어 쪽에 가장 큰 부분이 카본 패키지와 블랙 패키지의 적용 유무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전에 시승했던 RS-Q8 같은 경우는 이쪽 지금 크롬 라인의 이 그릴 디자인 구성이 보이실 텐데, 여기와 이 아우디 로고 자체가 블랙과 그리고 카본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기본 모델과 고속 라인업의 익스테리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디 Q8 측면 디자인입니다. 사실상 시승차 모델에 한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22년형 모델로 들어가면 285mm의 21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휠 디자인이 5 세그먼트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시승차에 한해서 지금 이 휠이 적용된 겁니다. 지금 현재 휠은 275mm의 20인치 5암 스타일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시승했을 때 45 TDI 모델 이 형태의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2년형으로 오면서 현재 이 보이는 5암 스타일 디자인 휠은 45 TDI 이렇게 쿼트로 베이직 모델에 일단 적용이 되고요. 45 TDI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21인치 타이어도 285mm의 5 세그먼트 디자인 휠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시승차와 현재 판매되고 있는 22년형 모델의 지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21인치 휠도 아직 저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시승차가 좀 달려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아요. 뭐 어쨌든 아무래도 이 Q8 모델 측면 디자인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이 C필러 라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라인 자체가 Q8 모델의 이 모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쿠페형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쿠페형 디자인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선호하신다라고 하시면 Q8 모델 보면 상당히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기본적인 사이드 미러 크기는 차량 크기가 지금 준대형급, 어떻게 보면 거의 대형 SUV만큼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좀 작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아우디 모델들 공통적으로 이 거울에서 비춰지는 반사되는 화각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쪽에 이제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활발하게 좀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난한 사이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모델 도어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페형 모델, 그렇죠, 쿠페형 모델이라고 하면 프레임리스 도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차량의 특징을 좀 많이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 이 Q8 모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 타입의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죠. 열면 창문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닫으면 이렇게 창문이 올라가는 방식인데, 이거 제가 예전에 소유했었던 428 라이도 프레임리스 타입이거든요. 작동 방식은 똑같아요. 열었을 때 살짝 내려갔다가 닫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작동 방식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생각나는 게, 겨울에 저도 이제 어쩌다가 이제 야외에 주차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눈이 와서 하루 정도 세워놓으면 보통은 이제 유리가 얼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차들도 윈도우가 잘 안 열리는 이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프레임 뉴스가 이쁘긴 한데 이게 얼어버리면 상대적으로 창문이 내려와야지 이게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겨울에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경우가 나요. 그래서 항상 지하 주차장에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프레임 뉴스가 보일 때는 이쁜데 그런 이제 사용했을 때는 조금 아쉬움. 근데 워낙 이 보여주는 부가 좋기 때문에 그런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A 45 TDI 모델 2열 공간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주먹은 2개 이상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내가 똑바로 앉으면 머리카락이 스치는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등치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머리가 닿지 않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쿠페형 디자인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2열 공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을 정말 잘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암레스트. 일단 암레스트는 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 2열에 좌우 2명이 승객이 탑승을 해도 넉넉하게 이제 올리실 수 있는 폭이 나오는데, 길이감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컵홀더가 상단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앞으로 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컵홀더가 여기 있으면 이거 사용하면 이게 팔 얹기가 참 불편해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구성은 조금 아쉽네요. 이 앞쪽으로 빼지는 컵홀더가 그래도 사용하실 때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한번 앉아볼까요? 일단 2열 시트 착자감을 좀 보면 1열 시트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래도 좀 이렇게 푹신푹신한 스타일의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앉아가도 승차감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착자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선쉐이드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선쉐이드는 이렇게 전동 방식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거는 괜찮네요, 구성적으로. 그리고 2열 옵션 구성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1열에서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보통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 포존 타입 에어컨 컨트롤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후석 좌석 같은 경우도 좌우 독립으로 온도 설정을 개별로 하실 수가 있고요. 포전 타입에 들어가면 이 B필러 라인에도 송풍구가 별도로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은 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작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12V 파워 아울렛, 이 USB 타입 C 포트로 충전 포트 2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QA 45 TDI 모델 후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보면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다이나믹 턴 시그널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QA 모델 중에서 디자인 완성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후면 디자인입니다. 측면에서도 C필러 라인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쿠페형 디자인이 후면에 와서 완성도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후면 디자인에서 그러니까 램프 이쪽 구성의 만족도가 좀 높은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역시나 배기구입니다. 이 Q8 정도만 되면 그래도 약간 쿠페형, 그리고 고성능 쪽의 느낌도 좀 약간 살아있거든요, 이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배기구는 실제로 좀 넣어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그냥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입니다. 유리 하단과 여기 테일 램프가 연결되는 이 공간이 사실 좀 남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쪽으로 가면 여기에 스포일러, 가변식 스포일러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7에 들어가 있는 거 딱 들어가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면에서 주는 디자인의 만족감은 이 Q8 모델 전면, 측면 이런 거 다 제외하더라도 후면 쪽 디자인의 만족감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퀵모션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605리터를 제공을 해주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약 1750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렁크 용량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준대형급 SUV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디자인 특성상 쿠페형 스타일로 좀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직전에 시승했던 Q7 모델이랑은 트렁크 용량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우디 Q8 45 TDI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Q8 쿠페형 스타일의 준대형급 SUV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드라이빙 성능 쪽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을 보여준 시승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 요거는 만약에 아우디 차량, 어떤 차량을 구매하시더라도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간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이런 드라이빙 측면에서는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제동 성능 시스템은 이 아우디 모델 요즘에 22년식 모델을 거의 다 시승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제동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속 성능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Q8 모델 중에서 이 엔진 트림으로만 보면은 엔트리거든요. 45 TDI가 45 TDI에서 50 TDI, SQ8, 그 다음에 RSQ8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 정도의 파워트레인 성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드라이빙을 하거나 그리고 이 주행을 하셨을 때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나는 좀 더 높은 가속 성능 그리고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좀 더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1000만원 좀 넘게 차이는 나지만 50 TDI 모델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좀 완벽한 고성능의 성능을 좀 느끼고 싶어 하시면 SQ8 모델이 있기는 한데 SQ8까지 갈 거면 차라리 RSQ8을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45 TDI 모델 도곡로 전시장에 방문을 해보시면 시승차로 이 차량, 현재 차량을 시승하실 수가 있으니까 차량 구입 예정이시라면 꼭 시승을 해보시고 차량을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Oh, well, you told me from the start that you got a problem with your heart. But these rose-colored glasses do wonders when there's a spark. I thought I'd be the one to make you wanna change your life, make you wanna take a wife. Oh, I could be your Joan of Arc. It's enough for me if there's a spark.